반갑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벌써 네 번째 맞는 수요일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전쟁의 흑역사 4장,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인지세가 촉발한 세금전쟁, 미국 독립전쟁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시사 시간에 볼빨간 사춘기냐 사촌간 볼빨기냐의 버금가는 밸런스 게임,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뽑는 이상형 월드컵 8강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고 집계는 화요일까지 자정까지 하기로 해서 최종 결과를 본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첫날 투표부터 보나마나한 투표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약간 놀랐습니다. 모든 대진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놀랐던 건 제1경기 이승만 대 박정희. 이 대결이 압도적으로 이승만 우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결과를 보셨을 텐데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이겼겠죠? 예. 결과에 대한 해석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지는 우승자가 나온 이후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잡담 주제가 될 것 같긴 한데 투표의 그 어떤 영향도 일절 드리고 싶지 않아서 해석도 삼가겠습니다만 제 예상외로 이승만이 압도를 했습니다. 저는 박빙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제 2경기야 전두환이 노태우를 압도하는 건 예측이 됐죠. 따까리가 대가리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건 제 3경기. 와, 이명박이 박근혜를 개박살을 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까지 당해가면서 용을 썼는데 지금까지 본 투표 결과로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4경기는 솔직히 거의 부전승이었죠. 예. 김영삼 대 윤석열. 예, 김영삼이 아무리 삐리리 했어도 윤석열의 비빌 레벨은 아니었습니다. 예. 대진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지적하신 대로 벨붕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점까지 100% 득표율로 윤석열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100% 득표율 보고 줄리 남편님 엄청 좋아하시던데 예, 졸라게 콩글레츄레이션입니다. 네. 병탁신님께서 패자부활전을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8강에서 떨어진 자들 일일이 패자부활전 하기는 좀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5-8위전, 이른바 2부 리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게시물 3개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대망의 4강전 1경기 이승만 대 전두환, 그리고 4강전 2경기 이명박 대 윤석열. 야, 진짜 족같은 대진인데 이번에도 원사이드 할지 아니면 박빙의 결과가 나올지 이틀 동안 투표를 받겠습니다. 목요일 자정까지 투표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시물은 8강전에서 탈락한 쩌리들인데 쩌리들 치고 면면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쩌리라고 치부해버리기도 어려운 5-8위전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한 번에 붙여놨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일과 4일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올립니다. 일요일 3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이완배 화이팅님, 용인부부 힘내라 하모니님, 김별미님, 노별천님, 형님 화이팅님, 권별동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4일 후원해주신 분들이십니다. 전별민님, 감사합니다님, 수학엄마님, 하준아빠님, 강별희님, 박별수 응원합니다님, 기추자 해방전사님, 김별자님, 윤별선님, 고별지님, 하얀곰님, 서별경님, 파우스트님, 김별희님, 조별남님, 완배사랑님, 노별금님, 벚꽃매니아님, 10회차 방송 축하님. 이분은 제가 누구신지 짐작이 어렴풋이 가는데요. 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념할 만한 날
숫자에 맞춰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시건 아니시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별연님, 테라포스카님, 림별광님, 유럽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리 남편님 요즘 신나셨어요. 예, 서울구치소팟 5인 모임 성사되셨다면서요. 줄리 남편,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 이상민까지 구치소팟에 합류하셨다는 친절한 알림을 보내셨는데 우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예, 거기서 5명이 모여서 폭탄주를 쳐드시는 건 그건지 쪼대로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 자꾸 줄리 남편님하고 정이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네. 예. 아무튼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전쟁의 흑역사 4장,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인지세가 족발한 세금전쟁, 미국 독립전쟁 챕터입니다. 한 가지 궁금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리카나 서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길을 못 펴고 이슬람교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유럽하고 아프리카 혹은 서아시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하면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뭉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을 기점으로 북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아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유럽하고 너무 가까워서 유럽 역사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포에니 전쟁,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붙었던 전쟁 영웅 한니발이 등장하는 유명한 전쟁이죠. 여기에서 로마의 숙적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지금 튀니지에 있는 곳이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물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혈통적으로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혈통이기는 합니다. 이집트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이 시대만 해도 북아프리카와 유럽은 매우 가까웠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봐도요, 아프리카 출신 교황이 3명이나 됩니다. 물론 다 북아프리카 한정 이야기이긴 한데 또 로마 시대 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성 빅토르 1세, 튀니지 출신 교황입니다. 흑인으로 추정된다는 말도 유력합니다. 이외에도 2명의 북아프리카 출신 교황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슬람교에 철저히 눌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에 대한 해석 중에 이슬람교의 폭력성이 종교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도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이슬람교도들이 전쟁을 해서 땅을 점령하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원주민들에게 믿을래 죽을래 하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그 힘에 굴복해서 이슬람교를 믿게 됐다라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독교는 안 그랬냐고요. 제가 1장 후추전쟁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인들이 항해왕이라고 부르는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 저는 침략왕이라고 불러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처절하게 짓밟으면서 식민지로 만든 명목이 선교입니다. 제가 선교를 목적으로 유럽 백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 노예 쟁탈전과 미국 남북전쟁 챕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슬람교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누가 누구 보고 종교로 협박을 했네만 하는 겁니까? 하는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련해서 슬프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데스몬드 투투 주교, 2021년에 향년 90세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남긴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합시다 라는 그들의 말에 우리는 눈을 감았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침탈한 과정을 보면 앞잡이 노릇을 한 두 직업이 선교사와 탐험가들입니다. 얘들을 앞세워서 아프리카 침탈의 주춧돌을 쌓았다고요? 유럽 백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가서 기도합시다 이럽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떴다 보니까 유럽 애들이 땅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실제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침탈할 때 사용했던 전술이 2C라고 부릅니다. Commerce and Christianity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품과 기독교로 아프리카를 침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예수님의 밝은 길로 인도할 테니 너희는 땅과 노예와 황금을 바쳐라. 이런 의미죠. 이게 바로 한 손에는 상품, 한 손에는 성경 이런 말입니다. 누가 누구 보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로 협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런 이야기 중에 제일 웃긴 논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를 증거로 대요. 이게 사우디 국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성지 메카가 있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 위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의 신앙 고백인 샤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다시피 칼이 한 자루 있죠. 그래서 이걸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믿을래 죽을래 이런 증거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한테 하면 진짜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 더 폭력적이었다는 주장을 절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교가 일으킨 전쟁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의 양이 그것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그려진 칼은 폭력이 아니라 정의와 신앙 수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칼을 폭력으로 해석하잖아요. 사우디 사람들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 칼은 현지에서는 훨씬 방어적으로 해석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칼을 든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저 국기가 1973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1973년 이후에 사우디가 일으킨 전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게다가 이 시기 사우디는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제일 온건한 성향의 나라였습니다. 여담이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슬람 전사들이 싸울 때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들고 이렇게 싸웠겠습니까? 미친 소리죠.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코란을 왜 주고 싸웠겠냐고요. 당시 이슬람 전사 대부분은 당연히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코란이 아니고요. 방패 주고 싸웠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4가지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개그맨 양상국 님이 자칭 촌놈으로 나오는데 촌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이런 걸 호소하는 개그였어요. 그 양상국 님 이야기가 여자친구분이 오빠네 고향 사람들은 아침에 늦잠 안 자겠네. 아침마다 수탉 울음소리 듣고 일어나니까 우리도 핸드폰 알람 듣고 일어나. 스마트폰. 우리 동네에서는 뭐 서로 연락할 때 이장님이 방송 켜고 상국이 어머니 상국이한테 편지 왔습니다. 와서 찾아가이소. 이러는 줄 알아? 우리도 카카오톡 해. 우리 동네 와이파이 빵빵 터져. 이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전사들 싸울 때 코란 들고 안 싸웁니다. 칼하고 방패 들고 싸우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특세한 이유를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원인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중세라는 때가 종교가 국교로 숭배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기 헌금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율이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헌금의 비율이 달랐어요. 기독교 헌금 원칙은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거였습니다. 반면 이슬람교 헌금은 소득의 2.5%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 입장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게 기독교를 믿는 것에 비해서 돈이
4분의 1밖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가난한 민중들에게는 상당히 컸겠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경합했던 시기에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원주민들이 이슬람교를 선택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벌어진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 이런 종류 전쟁이 많습니다. 뭔가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처럼 포장을 막 하는데 사실 다 까놓고 보면 돈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세금은 전쟁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근대사회 이후 세금이 촉발한 최대 규모의 전쟁을 꼽아본다면 놀랍게도 그건 단연코 미국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1775년에 발발해서 1783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중요한 점은 당시 영국과 미국의 관계가 일본과 조선의 관계 같은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 살던 주류가 백인들이었을 거잖아요.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었다고요. 만약에 당시 북미 대륙의 주도권이 원주민,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인디언이라고 잘못 불렀던 원주민들에게 있었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메리카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미국 독립전쟁은 무지하게 거칠었을 겁니다. 원주민들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독립전쟁이 벌어지던 시기 북미는 이미 대부분 영국에서 건너온 신교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들은 영국에 별 악감정이 없었어요. 양국의 관계도 실제로 상당히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이 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 전쟁을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도 부르던데 1756년 발발해서 7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7년 전쟁입니다. 이건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집안 싸움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진 왕위 계승 전쟁, 흔해 빠진 사극에 나오는 권력 다툼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 이상하게 프로이센이 먼저 개입하고 이후에 영국 끼고 프랑스 끼고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유럽 열강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상하게 이 전쟁에 얽혀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참전국 몇 면을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단 영국하고 프랑스가 있잖아요. 이러면 전쟁이 커지는 겁니다. 영원한 앙숙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유럽 대륙에서 피 튀기게 싸웁니다. 문제는 이 유럽의 전쟁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불똥이 튀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 각각 식민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캐나다가 프랑스 식민지,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당연히 영국 편에서 프랑스와 싸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싸움에서 꽤 진심으로 영국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미국 백인들은 자기가 북미 거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국 사람에 가깝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 7년 전쟁은 영국이 이깁니다. 문제는 영국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영국 정부가 막대한 빚을 진 겁니다. 이걸 메워야 되잖아요. 영국이 어떤 짓을 하느냐. 세금을 더 걷는데 식민지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로 한 겁니다. 7년 전쟁이 1763년에 끝났는데 종전 이듬해인 1764년 영국이 설탕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설탕법이 실시된 배경과 역사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서 오늘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륙봉쇄령 살펴봤잖아요. 나폴레옹. 이게 희대의 또라이 영국의 크로멜이 항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국 식민지에서 재배된 설탕과 담배 등은 무조건 일단 영국에 팔도록 정했던 거죠. 영국은 그렇게 모은 설탕과 담배를 다시 그걸 필요로 하는 다른 식민지에다가 내다 판 거고요. 그러니까 직접 사고 팔면 되는데 영국이 중개무역으로 끼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 전쟁 이전까지는 미국이 이 법을 거의 안 지켰어요. 담배는 원래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피던 거니까 수입할 필요가 없었고요. 문제는 설탕인데 미국인들이 아니 우리가 사실상 영국인인데 뭘 그걸 복잡하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구입을 해. 우린 그냥 원산지에서 직수입할게. 이러고 설탕을 밀수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밀수입이지 영국도 미국이 이렇게 설탕 밀수를 하는 것에 별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용인이 됐다고요. 문제는 7년 전쟁 이후에 영국 재정이 거덜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 제정된 설탕법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미국 니네들이 설탕 밀수입한 거 우리가 눈 감아줬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택도 없어. 안 봐줄 거야 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미국 니네들도 우리 영국에서 수출되는 정상적인 설탕만 수입해. 물론 우리는 그 설탕에 세금을 왕창 매길 거야. 니네들이 그 세금을 온전히 다 내. 이런 선언이었다는 거죠. 미국에 거주하던 백인들이 빡쳤겠습니까? 안 빡쳤겠습니까? 아니 우리랑 별 상관도 없는 영국 프랑스 전쟁에서 자기들이 몇 년 동안이나 진심으로 영국을 도와줬는데 이 새끼들이 세금 폭탄으로 보복을 해? 이런 싸가지를 받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영국이 마무리를 지었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한 영국이 끝장을 봅니다. 1765년 인지세법이라는 걸 도입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인지세. 우리 예전에 인지 많이 붙였잖아요. 막 책 뒤에 붙어있던 거. 이 인지가 뭐냐면 국가에 세금을 냈다는 표시, 즉 영수증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만든 인지세법의 내용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이나 팸플릿, 책이나 증명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이로 만든 모든 출판물에 우표랑 비슷하게 생긴 인지를 사서 붙여라. 이게 의무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든 겁니다. 즉 미국 식민지를 개척한 백인들은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종이 문서를 만들 때마다 건건이 세금을 내고 인지를 사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미국 이주민들이 진짜로 개빡친 겁니다. 설탕법 때문에 안 그래도 빡쳤는데 종이 문서 만들 때마다 세금을 내라고? 이때 완전히 이주민들이 반영국 정서로 확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 이주민 대표들이 모여요. 이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영국 의회가 독단적으로 내린 인지세법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라는 말이 알려진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결국 미국 이주민들 반발이 너무 거세서 인지세법이 유야무야 되기는 해요. 근데 감정은 뭐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거죠. 인지세법이 결국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이걸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계속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시도를 합니다. 1767년 타운센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리나 납, 종이, 페인트, 뭐 특히 차, 예, 우리 그 티, 예, 이런 오만 물품에 자꾸 세금을 매기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주한 백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거면 우리가 왜 영국 식민지 사람으로 살아야 돼? 반발이 심해진 거죠. 1773년 마침내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이라 불리는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국이 식민지들에게 차, 티, 여기에 세금을 물린 것에 반발해서 1773년 12월 16일 매사추세츠 바닷가 식민지 백인들이 영국 본토에서 수입한 차를 막기 위해서 영국 배를 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차 상자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려요. 감정이 이 정도면 끝까지 간 겁니다. 결국 두 나라는 1775년 미국 독립을 두고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전쟁 살펴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압도적으로 영국에게 유리했다고 해요. 뭐 영국이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였고 미국은 이제 우발적으로 붙은 거니까요. 전쟁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지금 보면 영국 대 미국의 전쟁, 뭐 미국의 독립전쟁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당시 미국은
하나의 나라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웠어요. 13개로 쪼개진 영국의 식민지 연합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슨한 연합체가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을 꺾는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난세는 영웅? 영웅을 등장시킵니다. 13개 식민지 연합군 앞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7년 전쟁을 유럽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하고 영국이 붙으니까 미국 쪽이 유럽 여러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프랑스는 그냥 영국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등등이 미국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프랑스를 외교의 힘으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주민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얼굴은 한번 보셨을 겁니다. 미국 $100 지폐에 그려진 얼굴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황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고, 일단 미국이 땅덩이가 넓잖아요. 미국 식민지 연합군이 이 넓은 땅덩이를 이용해서 한판 화끈하게 딱 붙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영국군을 괴롭히는 소모전을 펼칩니다. 단기 전투에서는 영국군이 많이 이겼는데 영국이 이 소모전을 감당을 못합니다. 결국 1781년 10월 요크타운 전투에서 워싱턴이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전쟁이 여기서 끝이 난 거죠. 그리고 2년 뒤인 1783년에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거창한 전쟁 같은데 결국 세금 더 내라, 웃기지 마, 우린 못 낸다, 이러다가 벌어진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전쟁에서 미국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 7년 전쟁에서 영국을 빡세게 도왔는데 야, 이제부터 세금 더 내,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영국은 진짜 깡패였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아편 전쟁인데 저는 무역으로 촉발된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아편 전쟁만큼 비열한 전쟁은 처음 봤습니다. 영국 싸가지가 인간의 싸가지가 아닌 사탄의 싸가지로 넘어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일단 지독한 성차별적인 개념이고요. 영국 애들이 신사도가 어쩌고 이러면 박규들입니다. 쌍박규들해야 돼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인데 도구를 써야죠. 지난 겨울에 우리가 들었던 박규봉들입니다. 불도 켜야 돼요. 이거는 다양한 색깔로 박규를 먹여야 됩니다. 번쩍번쩍도 있어요. 박규. 신사, 젠틀맨이 원래 중세 영국에서 귀족 아래 계급의 상류층 남자들을 뜻하는 말이었거든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젠틀맨이 되려면 교양, 예의범절, 명예, 절제, 공공성이 있어야 젠틀맨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웃으면 되는 겁니까? 교양에서 웃으면 되는 건가요? 명예에서 웃으면 됩니까? 마약 팔아서 전쟁이나 일으키는 새끼들이 절제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거죠. 이게 웃긴 게 젠틀맨의 특징이 품위 있고 공정한 사람이어서 누가 보지 않아도 반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사는 반칙하지 않는다. 심판이 없어도 알아서 공정하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종주국으로 알려진 축구 보세요. 심판 없으면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축구 응원할 때 제일 더럽게 응원하는 애들이 영국 훌리건들입니다. 영국 애들이 야구를 싫어하는 이유가 파울을 너무 많이 허용한다는 겁니다. 야구는 타자가 쳤는데 그라운드 안으로 안 들어가면 파울이고 이건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무제한 허용하거든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서 그렇게 파울을 많이 허용하는 스포츠를 안 좋아한다 이러던데 헤이젤 참사라고 있습니다. 1985년 유럽편컵 결승전에서 리버풀하고 유벤투스가 붙었는데 양쪽이 돌 던지고 난장을 부리다가 패싸움이 벌어져서 구조물이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39명이 사망하고 450여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 리버풀이 영국 팀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리버풀 광팬이라 아들이 병역 복무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욕을 하는 건데요. 영국 훌리건들이 신사가 어쩌고 그러면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뭐 이까지는 여담이었는데 이 신사도라는 컨셉이 사실은 영국이 엄청난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을 포장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합니다. 식민지를 짓밟으면서 자기들을 문명화의 전도사, 공정한 신사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는 공정하고 이성적이며 품이 있다. 이런 역같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영화 킹스맨인가? 진짜 싫어합니다. 그 영화 보긴 봤는데 영국 신사도 허세의 결정판이에요. 거기 술집에서 콜린 퍼스가 건달들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요. Manners makes man, shall we? 여기서 참 그 맥스는 오타가 아닙니다. 맥스의 옛날 표현, 고어죠, 고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싸우기 전에 야, 다 죽여 이러는 게 아니고 옛날 말투로 저놈을 매우 쳐라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술집에서 주먹질하는 주제에 매너가 왜 나옵니까? 신사는 싸울 때도 품격 있게 싸운다 이러는 건데 지랄도 적당히 해야죠. 그 킹스맨들이 모여서 마시는 양주가 맥켈란 1962년산? 콜린 퍼스가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 양주나 마시지 않아. 이것은 맥켈란 62년산. 대영제국의 품격이야. 지랄하고 자빠진 겁니다. 그게 몇 천만 원 한다면서요. 저는 일단 양주를 못 마셔서 뭐 이런 데 돈을 쓰기나 싶기도 한데 그건 뭐 사람 취향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런 사고를 가진 인간들이 식민지 민중들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멋있습니까?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식민지를 그렇게 짓밟고 아편전쟁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들이붓는 민중들의 삶이 훨씬 고귀해 보입니다. 박규 한 번 더 드립니다. 칼라로. 박규 칼라. 번쩍번쩍.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영혼의 4강전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쩌리들의 향연 582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잡담이나 지난주 토요일에 올렸던 게시물 어디에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의 댓글로도 괜찮고요. 각 지역 소모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잡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입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